예, 머니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장동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보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배상 책임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배상 책임 보험의 일종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일반인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들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어떤 경우 보상이 되고 또 어떤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를 줄여서 일배책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이 되겠는데, 보상하는 손해를 보게 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이유가 이 약관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관해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를 했을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서 이 주소지를 변경을 해 놓으셔야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손상을 시키거나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켰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 직원이 실수로 고객의 귀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이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테이블 위에 있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려서 파손을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 경우는 비록 미용실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직무 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직무 수행, 직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직무의 사전적 의미 같은 경우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또는 맡은 일을 직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용사의 직무는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는 이런 부분이 직무이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떨까요? 자, 이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를 이전했을 때는 반드시 주소를 보험사에 알려서 증권상에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이 동물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인데 한강에서 강아지 목줄이 풀려서 그 강아지가 아이를 물어서 다치게 했을 경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사람 또는 주인은
이 아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지고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업무 종사 중 신체 장애로 인한 배상책임, 과연 이것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에 입은 신체 장애로 인한 배상책임, 좀 말이 어려운데 피보험자, 즉 사장님, 피용인이 직원입니다. 자,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본인이 다쳤을 경우 사장님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미용사가 커트를 하다가 실수로 본인 손가락을 다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미용실 사장님이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이 직원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자, 이 부분도 좀 말이 어려운데, 자, 피보험자와 타인 간,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즉 약속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즉 증가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같은 직장에 있는 직원의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의 수리비는 실제 30만 원이 발생했는데 같은 동료 직원이다 보니 50만 원을 수리비로 지급을 하고 그 50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경우 과연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는 50만 원을 다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가중된 서로 약속에 따라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도덕적 해이라든가 또는 이를 악용해서 보험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친척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즉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고, 친족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즉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고모집에 놀러 갔다가 고모집에 있는 노트북을 파손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만 보상이 가능하지 않고 이와 같이 친족이긴 하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이 경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이것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보행자를 피해서 가다가 도로 옆에 있는 상가의 유리를 파손시키고 본인 차량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 이 사고는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보행자가 이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보행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 주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폭행이나 폭력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심실상실이나 또는 재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